안녕하세요, 학입니다. 자, 오늘 2024년 9월 25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영상의 순서는 지난 관점 그리고 주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요런 장세에 있어서의 매매 대응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여전히 제 눌림롱 그리고 지금은 강한 롱 장세다 라는 것은 이전의 영상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은 유지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난 관점부터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저는 여기 여전히 돌파 났다, 삼각수렴 유효하고 있고 돌파 났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뭐 채널 하단부 혹은 쌍바닥 이 정도의 손익비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내려온다면 요런 자리들 롱 매수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 재평단이 요 정도 있기 때문에 요 내에서는 받아볼 예정이고, 그 다음에 여기 주요 자리까지 내려오면 여기선 로스가 터지더라도 새로 다시 손익비를 보고 받을 예정이다 라는 내용이었죠. 근데 제가 잔량 들고 있는 롱의 평단을 건드리지 않고 로스도 터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잔량의 롱만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뭐 그래서 관점의 변화는 없어요. 관점의 변화는 없고 여전히 롱인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채널이 제가 이전에 그렸던 채널보다 좀 더 깔끔하고 예쁜 형태의 채널을 저희 방에 일각형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여기와 여기 시작점을 그은 채널을 하나 그려주셨는데, 뭐 개인적으로 저는 요런 채널을, 그러니까 파동이 끝난 시점을 파악하는데 뭐 한 요쯤 혹은 요쯤에서 시작되면 그 다음 파동을 이렇게 보통 이어서 진행을 하는데, 수렴 같은 경우에 요렇게 하단에 요런 식으로 걸리는 어떤 채널도 많이 나오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요걸 막 크게 신뢰하지는 않았었는데 어제는 아주 잘 맞아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형태가 보여졌고, 어제 급락하는 패턴에서 여기 좀 급격하게 뺐거든요. 여기 급격하게 뺐을 때 이 채널이 유효하게 하단부를 찍는 걸 보면서 지금은 이 채널을 기준으로 매매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의견도 좀 참고할 것들이 많고 공부할 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거나 도움 받고 싶으시다면 저희 고정 댓글창에 링크를 통해서 입장하시면 뭐 입장 비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좀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오늘 이후의 이야기들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면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많이 잠겼는데 지금 너무 일찍이기는 해요. 일찍이기도 하고 제가 어제 내부적인 회의를 하느라고 목을 좀 많이 썼더니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목이 좀 칼칼한 걸로 봐선 감기가 올 것 같기도 하고 환절기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일단 저는 지금 관점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주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채널 유효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올라오고 있는 형태가 여기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형태가 저는 임펄스 이기를 바라는 형태죠. 여기까지든 어떤 형태든 임펄스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상정을 하고 보고 있다. 이 삼각수렴의 시나리오에선 돌파가 났기 때문에 불장으로 가는 시나리오를 우선적으로 두고 있다 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여기서 내렸어야 하는데 못 내렸고 여기가 끝이라도 여기에서 어제 내렸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근데 거기를 또 살려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상태에서는 완연한 롱장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 라는 게 현재의 흐름 파악인데요. 근데 이 완연한 롱장의 흐름이 너무 전형적으로 나올 때 조금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경계해야 할 것에 대한 내용은 명확하게 강세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롱들은 이 추세가 만들어졌고 안 깨네, 눌림 나온 자리에서 계속 롱이 들어오네 하면서 계속 추가 롱을 태울 거예요. 제 생각에는 추가 롱들을 많이 태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타기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불타기 하고 있지 않지만
꽤 많은 분들이 좀 화끈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롱을 추가로 많이 태우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공수교대의 개념이 있어요. 공수교대 개념이 뭐냐면 채널이 유지가 되고 있으면 상단이 왔을 때 그리고 하단이 왔을 때에 공격하는 입장과 수비하는 입장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일단 우선적으로 여기서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상단에선 숏이 유리합니다. 처음에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까지 진행되고 그걸로 볼게요. 리플레이로 봅시다. 자, 요 정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보시면 숏이 유리해요. 왜? 이만큼 아직은 조정이 없게 올라왔으니까 채널이 없다고 보시고요. 채널이 없다고 본 상태에서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당장 조정 받겠지라고 숏이 유리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는 숏이 공격인 거고 방어의 입장은 롱이 방어의 입장인 거죠. 방어의 입장으로 볼 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수평 매물 때도 있을 거고 채널이 아직 안 그려졌을 때니까 뭐 요런 자리에서 튕기겠거니 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 매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하단부도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요런 자리들을 봐두고 내가 여기에서 이만큼 저희 관점은 삼각 수렴을 돌파했다고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눌림롱을 보자 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이 상태에 있는 자리에서는 공격자는 숏이고요. 방어자는 저는 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방어자의 입장에서 해야 될 것들은 주요 자리를 지켜주는 것. 그죠? 그것을 해야 하고 숏의 입장에서는 이 방어할 자리들을 부셔버리는 게 이제 숏의 공격 포인트겠죠. 진행된 걸 한번 보겠습니다. 공격을 했고 죄송합니다. 공격을 했고 볼게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숏이 공격을 했고 지켜줘야 할 자리를 방어했습니다. 롱의 입장에서.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고점 갱신이 일어났죠. 그쵸?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여기에서는 숏들이 들어올 공격할 만한 요소가 나왔습니다. 다이버 잡혔네? 라는 생각이 들죠. 다이버가 잡힌 걸 보고 그러면 숏이다 라고 생각해서 한 번 더 숏을 때렸을 겁니다. 그죠? 숏이 다시 한 번 공격을 했고 쭉 볼게요. 자, 여기 두 번째 숏 공격은 꽤 강력했다고 볼 수 있죠. 이게 되게 쉽게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의식의 흐름, 진행되는 차트를 보면서. 자, 여기서 숏 때렸어요. 숏이 한번 공격하고 방어 당해서 로스가 터졌죠. 그리고 여기서 숏 다시 들어갔죠. 숏이 다시 공격을 합니다. 다시 공격을 했을 때 2차적으로 숏이 공격을 했을 때 쭉 빠져주면서 직전 저항을 깨줬습니다. 직전에 지지받았던 자리를 깨줬고 성공적인 공격이냐 라고 했을 때 반등 주고 한 발 더까지. 왜냐면 우리는 조정을 보고 있으니까 ABC 형태로 기본적으로 볼 거잖아요. ABC 형태로. 그러면 여기 저점 깨주는 한 번 더의 추가 공격 2차 공격의 자리가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깨서 최악은 면했지만 그냥 그대로 죽는 최악은 면했지만 한번 어느 정도 방어를 했어도 어쨌든 저점이 깨졌다. 숏이 조금 롱이 조금 불리해졌다. 그리고 반등 주고 난 다음에 한 발이 더 어떻게 빠지는지, 이게 A, B, C의 C파든 혹은 임펄스로 3파든 어쨌든 다음 빠질 때에 조금 더 본격적으로 2차 공격을 하겠죠. 2차 공격을 여기에서 공격한 사람들을 더해서 더 추가된 공격 이런들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죠? 왜냐면 저희같이 되돌림 보고 되돌림 기준에서 확인 매매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테니까요. 더 강력한 2차적인 공격이 가세가 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흔들었지만 지켜냈습니다. 지켜낼 만한 자리 기준으로 봤을 때 매물대 그리고 채널 하단, 이 채널은 아직도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왜? 여기에서부터 채널을 그었다면 뭐 이렇게 그었거나 혹은
뭐 이런 식으로 그었을 테니까 채널은 이탈했었겠죠. 이탈한 다음에 이제 리테스트 주고 왁 빠지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리테스트 주고 콕 찍고 다시 반등을 줬습니다. 그죠? 그러면 숏의 입장에서는 사실 여기는 흔히 말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방에서 말하는 가속화가 났어야 되는 시점이에요.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눈에 이 채널이 보이거든요. 이 채널이 보여요. 그러면 EBC로 떨어졌다가도 여기서 이렇게 살리려면 살렸어야 됐는데 이탈이 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탈 리테스트 빠졌네? 그러면 다시 한번 큰 리테스트를 주더라도 가속화를 내면서 빠져야 되는 자리인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죠?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숏의 입장에서는 가야 할 자리에 못 갔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 수평 매물대가 있다. 이 수평 매물대를 깼느냐? 여기에 매물대가 하나 있는데 이 매물대를 범위로 따지면 이 정도부터 되겠죠. 이 정도의 레인지의 매물대를 캔들이 숏 방향이 공격을 하면서 2차 공격으로 인해서 이 중요한 매물대가 깨졌느냐 라고 하면 안 깨졌어요. 그쵸? 안 깨졌죠? 그 이후로는 사실상 아래가 오면 롱이 방어하고 위에가 이 채널이 그려진 이후로는 위에 오면 숏이 공격하고 요런 식으로 계속 이 채널을 기준으로 공수교대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전체적인 파동으로 보면 이 파동 혹은 이 파동이 한 파동,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이만큼 올라온 상황에 상단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치상 사실 숏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미 오른 상태니까. 그리고 설령 이렇게 보지 않더라도 여기서부터 봐도 여기에 조정 이후에 이만큼 올라왔고 그러면 이만큼 올라온 상태,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 조정 이후에 여기서부터는 이만큼 올라온 상태예요. 그러면 적어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여기서 이만큼 올라온 상태의 조정을 바랄 거고, 여기서부터 생각해도 이만큼 올라온 거에 대한 조정을 바랄 거고, 여기서부터 보는 사람들은 이만큼에 대한 조정을 바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결국은 작은 범위에서 여기에 대한 조정, 여기에 대한 조정, 여기에 대한 조정들에 대한 세 가지의 조정들이 다 숏을 치기 때문에 큰 조정이 안 나오고 이렇게 계속 우상향을 하다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숏은 더 강해질, 일반적으로 그냥 완만하게 상승한다면 숏은 점점 강해질 거예요. 그게 무슨 형태예요? 보시면 매수세가 줄어드는 쐐기 형태도 마찬가지죠. 쐐기 형태도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기울게 완만하게 상승을 하는데 힘에 붙이니까 결국은 캔들이 잦아지다가 떨어지는 변곡 패턴이라는 말인 거죠. 그러면 계속 우상향을 해요. 계속 우상향을 하는데 완만하게 상승을 하면 숏이 계속 압박이 오기 때문에 더 큰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은 꺾인다는 소리예요. 그죠? 이해되셨죠? 이게 쐐기 형태의 구조 원리와 같은 구조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 차트로 돌아갔을 때 여기서부터 계속 완만하게 오르면 어느 순간에는 꺾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지금 보시면 사실 이 채널이 이렇게 아마 한 요 정도에도 어느 정도의 추세가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추세가 결국 이 추세를 상방 이탈해주지 않으면 완만한 형태의 지금 추세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경우에 계속 길어지면 숏이 계속 쌓이면서 강하게 들어온다. 그럼 이걸 한번 무너뜨리는 장대봉을 뽑아줘야 되는데 그걸 뽑아주지 못한다면 좀 불리해 줄 수 있다 라는 게 지금 주의해야 될 구간입니다. 주의해야 될 상황이에요. 자, 볼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의 현재 상황을 보겠습니다. 여기 조정 받아야 되는데 못 받네. 강세 조정인가?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보겠죠. 이렇게 진행될 때에는 어느 정도 지금 선에서는 이거 진짜 크게 갈라나 보다. 강세 조정인 것 같아. 지금 눌려야 하는 자리에서 못 눌리고 여기 진짜 뭐 아까 말했던
이범이든 이 파동에 대한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조정이 안 나오고 이렇게 강하게 가고 있어. 이거 강세 조정인 것 같아. 위로 가야지 쏘겠구나. 빨리 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롱의 입장에서 만약에 많이 끌려요. 생각보다 일반적 강세 조정보다 더 많이 끌려요. 그렇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불안해져요. 이게 유불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유불리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제가 강세 조정일 때 일정 부분 이상부터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여기에서는 이 구간에서는 롱보다 숏이 유리해요. 심리적으로. 이제 꺾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시간이 더 끌리는데 못 내리면 어때요? 숏은 점점 불안해지고 롱이 점점 유리해져요. 그죠? 이거 못 내리네. 그리고 어느 정도 채널 지키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나서 또 한동안은 롱이 유리하겠죠. 이거 강세 조정이야. 내릴 자리에서 못 내렸고 계속 상단 때린다. 이거 뚫겠다 라는 생각으로 롱이 유리해질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더 길어지면 어때요? 강세 조정 입장에서도 이거 가야 되는데 왜 못 가지? 이만큼 힘 모았는데 왜 빨리 못 가지? 빨리 상단 뚫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면 1트라이 또 트라이 수 세겠죠. 1트라이, 2트라이, 뭐 3트라이, 4트라이 내려왔다가 못 가서 내려왔다가 다시 채널 하단 때리고 강세 조정의 채널 때리고 6트라이, 7트라이 왜 못 가지? 로 점점 불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에는 심리적으로 숏이 유리해져요. 그러니까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어디가 유리해지고 불리해지고가 있는데, 그 공수교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슬슬 롱이 돌파를 내야 될 상황이다. 강세 조정이라고 하더라도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강세 조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오랜 시간을 끌렸기 때문에 롱으로 갈 거면 슬슬 빠르게 상방 돌파, 이 채널에 대한 상방 돌파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지금 노란선 그어 놓으신 것과 같이 제가 주요하게 집어드렸던 여기 수렴의 전고 상단을 조금 슬슬 빠르게 뚫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너무 많은 시간이 끌리면 좀 불리할 것 같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힘을 살려서 채널 상단을 지금 미드라인, 이 중단 라인 지금 지지받고 있는 거 가로 보이니까 여기에서 지지받고, 혹은 여기에서 그냥 지지받고 오르고 뚫어내거나, 혹은 여기에서 상단 한번 찍고 미드라인 찍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트라이를 할 때 뚫어내는. 그래서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혹은 여기에서 올라갔다가 한 번 내려왔다가 다시 이 중단 지지 받고 요렇게 해서 트라이를 해서 뚫어내거나 하는 형태로 짧은 범위에선 3번, 이번에 못 들면 짧게 다시 바로 여기서 치고 바로 이렇게 트라이 하거나, 그러니까 결국 2번, 3번 여기서 짧게 트라이 하고 여기서 찍고 짧게 트라이 했다 다시 도전하고 다시 한번 내려오더라도 중단 밟고 한 번 정도, 그러니까 2번에서 3번 정도의 짧은 기간 안에 트라이를 해서 여기를 뚫어내야 이 지금 강세 조정을 살려갈 수 있는, 심리적으로도 차트적으로도 살려갈 수 있는 구간이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빠르게 올려치고 한번 저항받고 다시 올려쳤는데 못 뚫어내고, 너무 크다, 못 뚫어내고 중단 밟고도 다시 트라이 했는데 못 뚫어내면 이거는 아주 큰 빅숏이 한번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롱이 강세 조정으로 보이긴 하나, 다시 정리를 할게요. 마지막으로 최종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관점의 중요 내용, 경계해야 할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중단 라인을 깨지 않고 빠른 트라이를 통해서 여기 고점 및 채널 상단을 벗겨내야 될 것 같다. 이걸 벗겨내지 못한다면 숏이 좀 크게 나올 수 있을 것도 감안해야겠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운이 나쁘면 기존의 관점인 삼각 수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더 큰 수렴이 있나, 혹은 아예 말도 안 되는 큰 빅숏이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집중해서 보면서, 여기는 그냥 강세 조정이겠지, 언젠가 가겠지라고 좀 편하게 생각했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예민하게 상방 돌파를 빨리 해야 된다는 마인드를 좀 갖고 봐야 할 것 같다라는 내용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이 관점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겠죠.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트라이 했는데 못 뚫어내요. 그러면 숏 칠 겁니다. 적어도 이게 못 가면 여기 혹은 빅숏 이런 정도까지 공통구간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짧게 트라이를 하고 나서 만약 하단까지 내려온다면, 채널 하단까지 내려온다면 이 채널은 아마 하단이 깨지는 게 유리하지 않겠나. 그럼 적어도 채널 하단부에서는 반익하겠죠. 이런 식으로 유동적인 지금 상황에 맞춰서 어디가 유리한지를 판단하고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 조금 빨리 가야 할 것 같다. 이제 강세 조정이 좀 너무 길어지면 롱 입장에서도 불리하다라는 부분들 조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이 자리에서 꺾여서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죠? 여기서 힘이 딸려서 꺾여서 내려왔다라고 하면 뭐 기존처럼 눌린 자리 보고 롱 받으면 될 거고, 다만 경계해야 될 건 한 번, 두 번, 3번, 3번 상단 트라이 했는데 못 치면 좀 더 큰 쇼트가 나올 수 있겠다. 왜? 이 힘을 모아서 상방으로 가지 못해서, 이만큼 힘을 모았는데 상방으로 가지 못하고 트라이를 실패했으면 밑으로도 좀 크게 빠질 수 있겠다 라고 보는 게 맞죠. 여기서 빠지면 좀 덜 빠지겠죠, 비교적. 요런 정도 자리. 그죠? 요렇게 힘에 관련된 것들과 흐름에 관련된 것들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겠고요. 이 내용이 좀 난해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녹화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힘의 부분이 되게 명확하게 좀 그 시간에 따른 유불리가 사실 명확하게 좀 정리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서 종종 제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드리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요 감에 대해서 좀 익히시면 좋겠고요. 뭐 긴 영상 21분짜리 영상인데 요것도 좀 끝까지 봐주신 분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인 질문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단톡방이나 텔레그램방 고정 댓글창에 있으니까요. 보시고 입장하셔서 같이 즐겁게 매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댓글 그리고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겐 그게 보람이고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매매 대응 잘 하셔서 다음에 큰 기회가 나올 것 같아요. 위든 아래든 잘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